또한 피아제는 이 반영적 추상화의 메커니즘을 따로 구별합니다. 메커니즘 뭐예요? 프로세스죠. 그럴 때 아이들이 반영 추상화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반사와 반성이라는 두 가지 상보적인 과정을 꾸준히 하면서 발전을 하고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 맨 위에 반성과 반사와 반성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균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스키마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즉, 내가 지금 피아제의 이 반영 추상화를 통해서 수학을 알아가요. 그런데 이 수학을 알아가는 과정을 좀 더 프로세스화한 거죠. 그럴 때 지금 학생이 현재 쉐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를 더하는 쉐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무슨 쉐임도 알고 싶은 거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싶은 쉐임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럼 곱하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럴 때 갑자기 쉐임이 탁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덧셈을 할 수 있는 쉐임이 있을 때 교사가 뭔가 지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나? 하고 반사를 1차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지? 하는 반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새로운 자극에 대한 쉐임이 생겨요. 즉 여기서 곱셈에 대한 쉐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쉐임이 이전에 있었던 덧셈의 쉐임과 잘 붙어서 새로운 멋진 쉐임이 된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사와 반성을 거쳐서 이 자극에 대한 형식인 새로운 쉐임이 만들어지고 이 내용과 형식이 잘 붙어서 세련된 내용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내용, 형식, 내용 이렇게 가면서 지식이 발전하거나 반사, 반성 또 이 쉐임이 또 반사, 반성을 통해서 지식이 발전한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만든 게 메커니즘이에요. 그중에 반사라는 건 뭐냐? 사실 반성이라는 게 뭐냐가 먼저 중요해요. 반성을 한다는 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내가 동화와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사가 질문합니다. 얘들아, 5개 더하기 5개 더하기 5개 더하기 5개는 몇 개야? 그럼 덧셈을 잘한 아이들은 5개에다가 6, 7, 8, 9, 10에다가 11, 12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세고 있는데 선생님이 20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내가 더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했을까? 하는 어떤 궁금한 환경을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덧셈에 대해서 인식을 1차 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반성이 아까 반영적 추상화를 설명할 때 일반적 조정이란 단어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그래서 곱셈에 대한 쉐임을 만들 때까지 그러면 이때 뭐 하겠어요?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부분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나 보다 하면서 내가 지식을 일반화하거나 또는 분화하겠죠. 그래서 곱셈의 쉐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반성하기 전에 새로운 게 있나 하고 반사, 즉 의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의식. 이러한 단계를 반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반사 안에는 내면화라는 과정과 주제화라는 두 가지 과정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즉 내면화는 나에게 새로운 문제가 왔네 하고 진짜 이 상황을 의식하는 거고요. 주제화는 이 상황 안에서 내가 동화 조절할 주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얘들아 여기 100개가 여기에 지금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귤이 몇 개인지 누가 세어볼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셌는데 선생님은 덩덩덩덩 센 거죠. 알고 봤더니 5로 묶어보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셌지? 뭔가 그 안에는 한 번씩 묶어서 세는 게 있나 보다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덧셈에서 파생을 시키거나 새로운 내용이 뭔지 하고 반성을 해서 새로운 쉐임을 만들고 이전의 쉐임과 붙여서 더 세련된 쉐임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반사와 반성의 의미를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해 놓은 거죠. 293페이지 피아제에 의하면 반영적 추상화 메커니즘은
반사와 반성이라는 두 가지 상보적인 과정의 나선적 교대에 의해서 진행된다. 반사는 전 단계에서 얻은 것을 보다 상위의 단계로 옮긴다라는 의미다. 왜냐하면 전 단계에서 내가 했던 거를 지금 상황에 맞게끔 의식해서 주제를 잡아야 되니까 외부에서만 경험했던 걸 내 내부로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본다면 수준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냥 밖에 있는 게 내 의식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랬을 때 반사라는 건 전 단계에서 얻은 것을 보다 상위의 단계, 내가 의식이 할 수 있는 단계로 옮겨 놓는다는 것이고, 반사가 시작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먼저 내면화하여서 내가 그 내면화, 일련의 행동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빨간 칩과 노란 칩을 마음대로 늘어놓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그럼 빨간 칩 막 늘어놓다가 와 이제 노란 칩을 근데 그때 갑자기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한다? 빨간 칩을 놓던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행동을 표상하는데 그걸 내면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면화는 내가 뭔가 행동이 바뀌었을 때 바뀐 행동을 의식하는 게 내면화예요. 이렇게 내면화되었다는 것은 행동과 관련된 어떤 내적 구성이 이루어져서 이를 통해 행동을 의식하고 그 행동을 다른 행동과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한다. 이런 내면화 과정은 인지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특히 반사 과정은 반드시 내면화, 즉 뭔가 나에게 평형이 깨졌다라는 걸 1차 의식했을 때 시작이 되니까 내면화로 시작된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내면화된 것 중에서 내가 반성을 하기 위해서 주제를 잡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상위 단계에서 반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구였던 도구를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 주제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를 잡는다는 거는 내가 연구할 생각의 도구로 대상으로 잡는다는 거죠. 덧셈을 하고 난 뒤에 덧셈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덧셈의 과정을 새로운 사고의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거. 따라서 반사는 이전 단계 행동이나 조작을 사고의 대상으로 만드는 주제화로 귀착되어서 상위 단계에서 반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반성이라는 것에 의해 구성된 새로운 형식은 보다 정교해진 내용을 다시 반사할 수 있도록 내면화 주제화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다시 정리하면 어떠한 환경이 들어오면 내가 이 새로운 환경을 의식하는 게 내면화, 그 중에서 내가 고민할 대상으로 잡는 게 주제화. 따라서 주제화라는 건 대상 잡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제 대상을 잡았으니 무엇을 해야 된다? 동화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반성에 의하여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과정은 동화와 조절 사이에 균형하다. 그래서 반성에서 하는 건 동화와 조절. 그래서 좀 더 잘 알고 있는 거는 알고있는 걸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일반화하거나 또는 아주 다르면 구별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균형을 이뤘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렇죠. 내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스키마가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x의 세제곱을 프라임하면 3x의 제곱이다 라고 말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할 수 있게 된 쉐임이 생긴 거거든요. 이처럼 균형화까지 가야 우리는 학습이 잘 됐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균형화는 하위 단계의 구조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불균형을 새로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반사에 의해 다음 단계로 옮겨 놓은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반성에 의하여 구성적으로 창조된 새로운 형식은 다음 단계에서 또다시 반사를 거쳐서 또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따라서 끊임없이 반사.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지만 교사가 또 뭘 한다? 여기에 대해서 또 뭔가 자극을 주면 반성 또 올라가고 또 자극을 주면 반성 또 올라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의 끊임없는 과정이 학습이다. 또는 내용의 형식이 또 세련된 내용의 또 다른 형식이 계속 확장되는 게 인지 발달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렇게 수학을 공부할 때 많은 건 아니지만 인지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학은 특히 반역 수상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반역 수상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은 의사 경험 수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참고하시는 게 좋고 반역적 수상화에는 반성이라는 과정의 상보적인 것을 통해서 획득이 된다. 이런 거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떠한 교사로서 피아제 이론에 맞춘 수학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활동적 학습, 구체적 주작을 강조하는 모습, 갈등 상황을 제공하는 교사의 모습,
또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모습,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삐아제에 따르면 모든 수학적 지식 및 사고의 본질은 조작이고 조작은 행동의 내면화의 산물이므로 학습은 조작의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수학은 상당 부분이 수, 도형, 함수, 확률 등 추상화를 통한 여러 가지 개념 획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여러분들, 지금 수, 도형, 함수, 확률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내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경험을 정리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들 또한 그러한 과정처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 활동의 내면화로부터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서 보다 고차적인 내용을 학습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죠.